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오마이뉴스 기사예요. 이게 이희자 회장 정청래 90도 인사 왜 했는지 몰라 신천지와 엮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기사 이렇게 쭉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쭉 실렸는데요. 좀 그 의문문이 찍히긴 했었어요. 이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희자 씨의 주장만을 담고 있긴 하거든요. 그동안에 합수본 수사에서 나온 거라든지 다른 기자들이 확인한 것들, 그 신천지와의 이희자 씨와의 어떤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그런 뭐 해설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어서 왜 이렇게 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영식 기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2차례 정도 글을 쓴 거예요. 이런 그 본인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두 개는 이제 각각 다른 글인데 제가 요거 그 일부만 보여드리려고 너무 길어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면 이 인터뷰 기사의 핵심은 노벨길 명명식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이 회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근거로 정 전 대표에게 신천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정 전 대표에게 신천지 프레임, 정청래가 신천지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는 사진 한 장으로 그런 의문을 제기한 문제 거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리고 사진 한 장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정청래 주변에 자꾸만 그 신천지의 그림자가 보이는 사람들 주변에 찾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도 굉장히 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 사인을 계속 보내줘도 정청래 대표가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1도 못 느끼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취재가 이어지는 건데 구영식 기자 역시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유튜버들이 1번 사진이 조작됐다고 문제 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조작이 아니라 편집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회장 측에서 두 사람만을 강조하기 위해 한 거다라고 하는데요. 조작이 아니라 편집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많은 분들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고 그리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 회장 측에서 했다. 그리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왜요? 왜요? 이재명 좋아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단언컨대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 로비스트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지금 합수본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확언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네. 구영식 기자가 이제 저렇게 그 뭔가 한쪽으로 그 뭔가 뭐 이렇게 사안을 몰고 가고 그런 기자가 아니고 상당히 그 신중한 기자인데 평소에 구영식 기자답지 않은 글을 올렸네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 강진구 선배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앞서 이 보도를 기사를 보면서도 아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 안에서 저는 좀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설마 이희자 씨를 숄드치기 위해서 저 기사를 썼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그 취재가 되고 합수본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정황들을 맞춰보면 이희자 씨의 한국 근후에는 신천지와 계속해서 함께 동행을 마포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더 그쪽으로 취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의혹을 받는 사람의 시선에서 사안을 재구성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구영식 기자의 가장 큰 문제는 보니까 이희자 씨의 인터뷰 내용을 사실에 제일 가까운 것으로 전제하고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희자 씨에게 최소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연락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 CBS에서 관련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때는 이희자 근후의 이름 없이 비실명으로 기사를 냈었잖아요.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작년에. 네. 그리고 나서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희자 한국 근후의 이름을 바로 공개한 게 저희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은 근후의 사무실도 찾아갔었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었는데 진짜 만나기 어려운 양반이십니다. 네, 어렵기도 하고 이제 물론 어렵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인터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이희자 씨는 이런 그 신천지 의혹, 특히 정청래 대표와 관련된 후보와 관련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의혹을 숨기려는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실제로 제가 그런 그때 걸 어렵게 염두에 두고 네. 이희자 씨의 말에 대해서 항상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되게 어렵게 인터뷰를 저도 했잖아요. 전화 네. 인터뷰를. 근데 실제로 이분 하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네. 불편한 질문 안 받으세요, 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영식 기자의 이 주장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언론 보도들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일단 뭐 이희자 씨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천지 TV라든지 이런 데서 수도 없이 계속 보도가 같이 이루어졌던 거는 뭐 많이들 보셨고요. 그리고 이 국민일보 기사 신천지 정교유착 핵심 떠오른 이희자 이만희 윤회 닿을 유일한 길로 믿었다. 이만희가 윤회 닿을 유일한 길로 이희자를 믿었다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함께 있는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됐죠. 저 이만인가요? 맞은편에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만희 씨가 우리나라 제일 큰 사회단체가 뭔지 알아? 근우회라고 그랬지. 근우회가 우리한테 전부 들어와 있다 생각해봐. 이런데 그러면서 뭐 근우회를 통해서 갓을 쓰고 있고 근우회 행사에는 모두 신천지가 동원되고 이런 것들을 신천지 이건 탈퇴자 이만희가 얘기한 거예요. 이만희. 네, 이만희가 얘기한 거죠. 근우회가 전부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봐라.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육성으로 있는 거죠. 육성으로.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20대 대선 직전에 윤석열을 이희자가 만났다. 여기 이제 독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희자 씨는 독대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은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희자 회장이 이만희 씨가 구속돼 있을 당시에 자필 편지, 옥중 편지까지 보낸 적이 있죠. 옥중으로. 그 감옥으로 편지를 보낸 적도 있고 그러면서 선생님 병보석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보낸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보시면 이게 2020년 9월 14일에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만희에게 이희자 씨가 보냈던 자필 편지입니다. 자필 편지군요. 네. 맨 끝에 보니까 한국근우회 이희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2020년 9월 14일 딱 날짜도 나와 있죠. 여기서 뭔가 본인이 이제 이만희의 보석 석방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네. 이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희자 씨의 이제 말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저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희자 씨가 이만희를 위한 로비스트냐 아니냐를 사실상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저런 이만희를 위해서 병보석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자필 편지가 있는데 그리고 한 번 보낸 것도 아니고 아까 거는 9월 14일 편지고요. 이건 네. 같은 해 9월 21일자 편지. 구영식 기자는 그 기사에서 이 자필 편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자필 편지는 기사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예. 그리고 뭐 있는데 혹시 제가 빠뜨렸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만희 씨가 스스로 본인이 그 얘기한 부분도 있잖아요. 육성이 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묻지 않는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했던 보도를 이제 쇼탐사로 대선 때 이만희 부탁으로 윤곽 사진까지 찍은 신천지 이만희 측근 이희자는 누구 해서 이제 저희 첫 보도 나갔을 때 이 사진을 찍은 게 이만희의 부탁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희자 씨의 과거부터 네. 좀 찾아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권 로비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걸 탄핵하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자, 보시죠. 이거는 90년도 기사인데요. 네. 이희자 씨는 80 몇 년도였죠? 하여튼 그 80년대에 그 근우회 한국 근우회를 설립해서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독립운동 단체였던 근우회를 표방해서 그걸 따와서 자기가 이제 새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때도 무궁화를 가지고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정부 행사에 갈 때 여성들이 다 이렇게 한복 입고 무궁화 흔들고 이거 그때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 초창기부터. 이희자 씨 완전히 파묘를 했나요? 우리 90년대 기사까지 가서. 네. 자, 서울에 3만 6천 명, 전국에 20만 명이나 된다는 회원 통솔의 애국심을 구심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라면서 이제 기사가 이렇게 실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열어보면 이희자 씨의 이력이 나옵니다. 네, 이 경향신문 기사고요. 네.
이제 좀 물음표가 찍히는 거는 그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이희자 씨의 생년월일은 1949년이에요. 아, 근데 여기는 42년생으로 그때 뭐 기자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프로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대 사회교육과 졸업 65년도에 이렇게 되고요.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일남일녀 두고 있고 이런 이력들이 쭉 있고요. 근우회 회장이고. 네. 자, 이 여성단체 근우회는 역시 무궁화를 들고 늘 행사를 함께 했는데 정주영이 그 이제 북한에 방북했을 때 소떼를 이끌고 방북했을 때 이제 98년이잖아요. 이때도 한국 근우회 회원 60여 명이 무궁화가 그려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서산후궁 발걸음 뭐 이런 민족봉요 발걸음이라는 글귀를 적은 무궁화 조화를 흔들면서 네, 정주영의 방북을 축하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어쨌든 뭐 비서관 생활도 이제 하셨고 뭐 근우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그날 뭐 주목을 받는 그런 행사의 단체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하긴 했지만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을 맺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네요. 아, 그렇죠. 그냥 쭉 보세요. 그냥 그냥 그 로비스트는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단언컨대라는 말을 썼을까? 저는 물음표를 네. 찍으면서 이제 이력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또 88년도 기사인데요. 요거는 좀 이희자 씨 입장에서는 네. 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력이실 수도 있는데, 자, 올림픽이 열려서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일부가 용역회사의 계약직 고용원으로 둔갑이 됐다라는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 이희자 씨 한국근우회가 이 당시에 그 이희자 씨가 인터뷰에서도 많이 자랑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네 근우회가 한국근우회가 올림픽 때 봉사를 많이 했다. 봉사자로 많이 대거 들어갔다. 이건 뭐 그런데 대충 제목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예, 회원 자원봉사자를 한국근우회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 회원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를 했는데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제 그 정부 기관에는 이제 용역을 제공한 걸로 해가지고 용역료를 받았겠죠. 근데 그걸- 심지어 그거를 일부를 이제 그걸 가로챘다. 회원들한테 이제 네. 돌리지 않고 본인이 중간에 가로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때 한국 여성 근우회 소속 뭐 이제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네.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이거 뭐지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보면 이 회장이 올림픽 패밀리타운 측으로부터 객실과 식당 청소 등 꾸준히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기피한다는 말을 듣고 이건 이제 이희자 씨의 해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 그러니까 88년 5월에 근화실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보다 더 좋은 보수가 보장되는 청소 용역을 대부분 회원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근화실업이라는 게 네. 뭐냐면 그 조이성의 영생교에서 만들었던 근화실업이 있어요. 아, 영생교 그하고 기업 이름이 같네요. 근화실업. 같죠. 일단- 여기도 이 영생교 근화실업을 만들어서 여기도 이제 신도들을 통해 가지고 공장을 돌리면서 이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한 신도 200명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한 15억 원 정도를 유용했던 그런 네. 곳이에요. 그 인력 용역 회사인데 공교롭게 네. 이름이 같으네요. 근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희성의 영생교의 그 근화실업은 8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거는 지금 이희자 씨가 만든 거는 88년도 올림픽 때 5월에 만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도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같은 건 아닐 텐데 그 중요한 거는 근화라는 이름을 둘 다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영생교 같은 경우도 무궁화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무궁화 보급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건전한 종교단체인 것처럼 위장을 했었거든요. 영생교도 무궁화 봉사단이란 단체가 있었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무궁화를 통해서 뭔가 시기도 비슷하고 이때 당시 유행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자, 보시면 또 영생교와 같은 근화실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 물론 다른 회사긴 하지만 네. 근화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고 근데 근화라는 이름을 계속 썼던 종교단체가 또 있습니다. 최태민. 최태민. 이거는 영생교가 아니라 영세교인데요. 네. 최태민이 그 유경수를 추모하는 단체 뜯어냈다. 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이력을 보게 되면은 71에서 77 그 유신 정권 시절, 공화당 정권 시절에 비서관을 지냈고 이희자 씨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분이 이제 독립해서 뭔가 그 대한근후회를 이제 발족을 하고 운영했던 또 기업이 근화실업인데. 그죠? 뭐 명칭이나 이제 그다음에 무궁화를 가지고 뭔가 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차원에서 영생교, 그다음에 최태민 씨하고도 많이 좀 유사성이 좀 보인다. 그렇죠. 이 최태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근화봉사단을 이제 조직했다고 하는데 사실 뒤에도 보시겠지만 이 추모 행사를 계속해서 주최했던 게 어디냐? 근후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보면 이렇게 정청래 후보는 당의 정체성 강화,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이희자 씨는 전혀 민주당하고 가까운 인사가 아니고 이런 분하고 가깝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김민석 후보가 그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 하나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정청래 후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이희자 씨 문제. 자 보시면 유경재단 이건 스트레이트 뉴스인데 최태민의 손에 움직였다. 최태민이 실제로 그 심지어 이제 근화교회를 이제 만들었었고 이 근화교회가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도 했다고 유경재단 해직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근후회 회장 이희자 씨가 유경수 여사 추모제를 계속해서 열어왔어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계속 근화라는, 그러니까 박근혜의 근도 이 무궁화 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관성들이 좀 계속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희자 씨 같은 경우는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 이제 이런 데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뿌리는 계속 이런 이제 박정희부터 해서 이런 분들과 되게 가까웠던 분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친박연대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이거는 2008년도에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공천을 패싱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근후회 회원들이 행주치마 부대라고 해서 그 고무장갑과 행주치마 차림으로 공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로 행진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랬던 근후회였는데 2012년도에는 돌연 문재인 후보를 또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 이건 또 이걸 왜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대로 뭔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 또 천지일보가 네. 문재인 대통령 또 광고를 그때 또 실기도 했었어요. 일면에다가. 네. 일면이 아니라 그때는 온라인 광고였는데 어쨌든 천지일보가 광고를 실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생각이 좀 들었네. 네.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차별받는 여성을 위해 무엇을 했냐며 네. 오히려 문재인 지지를 이때 2012년도에는 살짝 그 뭔가 이희자 씨하고 박근혜 쪽하고 뭔가 좀 앙금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살짝 금이? 그럴 수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국 근후회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지난 20대 대통령 당시 그 대선 때는 또 윤석열을 지지했고요. 여기 보면은 세 개 단체가 함께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 딱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사진에는 다른 단체 대표들은 안 보입니다. 자, 한국 근후회 이희자 회장, 국민의힘 송석준, 권영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희자 얼굴이 맨 앞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희자 씨는 이제 구영식 기자는 정치권 로비스트가 단언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박근혜가 이제 잘 나갈 때 특히 뭐 이 공화당 뭐 정권에서 비서관 생활을 하면서 보면 2010 계속 박근혜 쪽하고 뭔가 좀 가까운 행보를 보이다가 뭐 친박연대나 이런 그러다가 갑자기 또 2012년도 때는 또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 쪽에 뭔가 좀 손짓을 보내고 그러다가 윤석열이 왔을 땐 돌연 또 윤석열한테 또 이렇게 줄을 서고 전형적인 정치권 로비스트 행보를 보여온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요. 예, 그때 그러니까 신천지를 제외하고 봐도 좀 그래 보이죠. 권력의 풍향에 따라서 상당 줄을 서왔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 네. 뭔 근거로 우리 구영식 기자는 단연코 정치권 로비스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지 저도 이해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근회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분들이 살펴져요. 이거는 지금 한국 SGI 체험담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요. 홈페이지에 한국 근회 서울지부 부회장 김땡희 씨라고 해서 이분의 체험담, 그러니까 뭐 간증 같은 게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SGI 소속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근회 관련해서 처음 보도할 때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영통대사라고 해서 네. 그 대국사 영통대사,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 빙의 치료, 치유의 대가다. 이분은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심리 상태 다 안다, 뭐 이런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노벨재단 이사시고 근후의 최고위원. 근후에 또 최고위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되게 이상하죠. 네. 당인가요? 근데 정당인가요? 그럼에가 지금 보면 이제 신천지하고만 이제 관련이 있는 단체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이렇게 SGI 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여긴 또 대국사라고 하는 건 영통대사. 예. 약간 좀 이렇게 좀 사입이 뭔가 이단의 종교들하고 뭔가 좀 친화성이 있는. 예. 종교 대통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여기 이 홈페이지 영통대사 그 홈페이지에 보면 상대의 이름을 말하며 영적으로 통하여 성격, 적성, 마음을 단번에 간파하는 영통대사다. 예. 볼수록 그 이희자 씨는 민주당의 정체성하고는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고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특히 이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 또 이희자 씨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이희자 씨하고 또 포옹도 하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들 종교와 진리에 올라와 있는 신천지 다널드 역술인 등 국민통합 자문회의가 근후에 이희자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뭐 3.1절 행사를 열었다는 건데요. 이게 그 국민통합 자문회의가 2022년 5월 30일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네, 설치가 되고 네, 이렇게 공표가 됐던 기관이에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총괄해서 뭔가 이 단체를 진두지휘했던 게 이희자 씨구나. 이희자 씨다. 그러니까 이희자 씨가 말하자면 이제 한국의 뭔가 이단 그 사이비의 총연합회 회장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세요. 신천지 단월드 역술인 등이 국민통합자문회의 구성, 여기 근후회 이희자 회장이 중심, 신천지 신도가 상임 공동대회장, 준비위원장, 단월드 국악원 인사들이 고문. 네. 네. 근데 저런 사실을 정청래 후보도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네.